오늘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경험해본 감정, 분노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화를 참을까요? 아니면 솔직하게 표현할까요? 라는 질문 여러분도 한 번쯤 스스로에게 해봤을 거예요. 혹시 화가 치밀어 올라 감정을 터뜨린 후 분위기가 어색해지고 다음 만남이 어색해져 후회한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겉으로는 웃으며 넘기지만 속으로 내가 더 성숙했어야 했는데 라는 자책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때로는 정말 화를 내야 할 상황임에도 주저하다가 나중에 내가 할 말을 하지 못했다라는 생각과 내가 호구는 아닐까? 라는 후회에 빠지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러한 경험들을 함께 공유하며 분노의 본질을 파헤치고 우리가 화가 났을 때 어떻게 건강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코난 책읽코입니다. 분노는 단순히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소중한 신호이자 변화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자신의 감정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올바르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1. 화의 본질과 우리의 내면. 우리가 화를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연구와 경험이 말해주듯 분노는 5가지 주요 원인에서 비롯됩니다. 첫째, 기대와 현실의 불일치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그린 이상적인 모습과 실제 상황 사이의 괴리에서 실망과 분노가 싹트곤 합니다. 예를 들어 오랜 노력 끝에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그 차이에서 오는 좌절감이 분노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둘째, 불공정함과 부당한 대우입니다. 사회적 관계나 개인적인 상황에서 부당함을 경험하면 그 감정은 단순한 불만을 넘어 사회적 정의에 대한 외침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기억이 있다면 그때의 분노가 단순한 감정 이상의 의미였음을 깨달으셨을 겁니다. 셋째, 스트레스와 압박감이 큰 몫을 합니다. 현대인의 일상은 무수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직장에서 과중한 업무, 가정 내의 역할 부담, 그리고 사회적 기대까지 모든 것이 누적되면 작은 트리거에도 폭발적인 감정 반응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넷째, 의사소통의 문제입니다. 서로의 감정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면 오해가 쌓이고 그 오해가 분노로 이어집니다. 한마디의 오해가 큰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경험을 통해 배워가는 부분이죠. 다섯째, 생리적 반응입니다. 뇌의 화학 물질과 호르몬 변화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순간의 감정을 폭발시키기도 합니다. 특히 사춘기나 특정 생리주기 동안에는 평소보다 감정의 기복이 심해질 수 있는데 이는 단순한 변덕이 아니라 신체가 보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화를 내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오랜 시간 열심히 일했음에도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했던 경험이나 오랜 친구와의 약속이 반복적으로 취소되어 신뢰가 무너진 경험은 단순한 상실감으로 그치지 않고 때로는 연인 사이의 사소한 문제에서도 분노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이러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왜 나는 이렇게 쉽게 화를 내는 걸까? 혹은 내 감정을 왜 제대로 다스리지 못할까? 라는 자문을 반복해왔습니다. 이런 자기 질문들은 단순한 자책을 넘어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더 건강한 감정관리법을 모색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임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참음과 표현, 그 미묘한 경계.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후회된다는 생각으로 화를 억누르곤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억눌린 감정은 결국 예상치 못한 순간에 폭발할 수 있는 잠재적인 우라통이 됩니다. 예를 들어 오랜 시간 쌓인 감정을 한 번에 터뜨려 친구나 가족에게 심한 말실수를 하거나 직장에서 갑작스런 분노 폭발로 인해 후회한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반면 감정을 그대로 폭발시키는 것도 문제입니다. 무분별한 분노 표출은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관계를 파괴할 위험이 있습니다. 직장처럼 상하 관계가 뚜렷한 곳에서는 상사의 분노를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지만 가족이나 연인, 친구와 같은 평등한 관계에서는 폭발한 감정이 큰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심리학자는 화를 바로 표출하면 내면이 미성숙한 상태인 하수, 화를 무조건 참으면 중수, 내가 화가 나려고 한다고 표현하면 성숙한 상태인 고수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즉,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은 극단적인 참음과 폭발 사이의 중도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 감정이 왜 발생했는지 성찰한 후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솔직하게 전달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점차 감정 조절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고수들 중에 어떻게 자신의 감정을 상대편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지 아이 화법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방법과 사례를 통해 건강하게 감정을 표현하는 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소통의 기술 3. 아이 화법과 유화법. 여러분, 아이 화법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이 화법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때 나는 주체에 초점을 맞추어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내 화가 난 이유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아 상대방을 지목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방어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내 감정을 공감할 수 있게 됩니다.
아래는 아이화법과 유화법의 차이를 보여주는 몇 가지 사례입니다. 첫째, 감정의 원인 설명으로. 유화법 경우 너 때문에 내 기분이 나빠졌어. 아이화법 경우 내가 지금 기분이 좋지 않은 이유는 최근 상황이 내 기대와 다르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야. 둘째, 대화 중 무시된 느낌. 유화법 내가 항상 내 말을 무시해. 아이화법 내가 대화할 때 내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것 같아 속상해. 셋째, 행동에 따른 스트레스. 유화법 내가 이런 행동할 때마다 내 스트레스가 커져. 아이화법 내가 이런 상황에서 점점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고 있어. 넷째, 연인 관계에서의 상처. 유화법 내가 무심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해. 아이화법 나는 너의 무심한 행동이 때로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해. 조금 더 배려받았으면 좋겠어. 다섯째, 약속 불이행에 대한 실망. 유화법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나에게 실망감을 줘. 아이화법 나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상황이 많이 힘들어. 추가로 아이화법은 단순히 감정을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갈등 상황에서 문제의 원인을 함께 모색하고 해결 방안을 찾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면서도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는 태도는 건강한 소통과 관계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아이화법을 활용하면 대화를 통한 상호 이해와 협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4. 또 다른 꿀팁, 상대가 화날 때 우리의 멋진 대응법.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대방이 화를 내면 그래, 알았어, 미안해라고 짧게 넘기곤 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훨씬 매력적인 방법이 있어요. 바로 상대방이 전한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너 때문에 내 기분이 나빠졌어 라고 말한다면 단순히 그래, 알았어, 미안해라고 답하는 대신 내가 그런 행동을 해서 내 기분이 상했구나, 정말 미안해라고 상대편의 말을 재구성해서 다시 표현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감정이 충분히 이해받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상황에서는 내가 항상 내 말을 무시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래, 미안해만 하는 것보다 내가 그렇게 행동해서 내 말이 무시되는 느낌을 줬구나, 미안하고 사실은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말하면 대화의 분위기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이러한 방식은 단순한 사과를 넘어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고 그 감정의 원인을 함께 고민하는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이는 서로에 대한 신뢰와 이해를 높여주며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남성분들께 드리는 꿀팁인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남자들의 큰 숙제 중 하나는 여자친구나 와이프가 내가 왜 화가 났는지 모르니 라고 말할 때 그 감정에 미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게다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도 않는다는 무한 루프에 빠져버리는 경우도 있죠. 영어 공부할 때 긴주어의 밑줄을 그어 그 의미를 완벽히 파악했던 기억 있으시죠? 이와 같이 상대방의 말의 내용을 방식으로 다시 재구성해서 꼼꼼히 읽어내어 표현하는 대화법은 여러분의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확실히 업그레이드 해줄 거예요. 감정을 다스리는 심리적 성숙과 마음 수련. 여러분, 감정을 다루는 건 단순히 폭발시키거나 무조건 꼭 참는 문제가 아닙니다. 마치 맛있는 라면의 국물처럼 감정도 적절히 조절해야 제 맛이 나는 법이죠. 꾸준한 자기 성찰과 내면의 성장이 바로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마음 수련입니다. 저도 가끔 내가 수양이 덜 됐나? 라는 자책에 빠지곤 하지만 결국 그 경험들이 저를 한층 더 성숙하게 만들어줍니다. 자기 성찰의 꿀팁으로 다음과 같이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일기쓰기 하루 동안의 감정을 쏟아내보세요. 언제, 어떤 상황에서 화가 났는지를 기록하면 반복되는 감정의 패턴을 마치 퍼즐 조각처럼 맞춰볼 수 있습니다. 명상과 마음 챙김. 매일 10분씩 조용한 시간에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깊은 호흡과 함께 감정을 관찰하면 폭풍 같은 감정도 스파르타식 수련처럼 차분하게 다스릴 수 있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의 대화, 친구나 상담할 수 있는 사람과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세요. 마치 인생의 레시피를 공유하는 것처럼 객관적인 피드백이 여러분의 감정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런 자기 성찰의 과정은 여러분의 감정을 건강하게 다루는 마법 같은 열쇠가 되어줄 것입니다. 6. 일상 속의 실천과 성장의 길. 큰 변화는 늘 일상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집에서 양말을 뒤집어 벗어놓지 말라고 단호하게 명령하기보다는 네가 양말을 바로 벗어놓으면 내가 훨씬 편할 것 같아라고 부드럽게 요청해보세요. 이처럼 작은 변화들이 모여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추가 실천 팁으로 감정 조절이 잘 안되시는 분들은 롤플레잉 연습과 피드백 주고받기는 어떠세요? 롤플레잉 연습. 가족이나 친구와 예상되는 갈등 상황을 미리 연습해보세요. 마치 스포츠 연습하듯 실제 상황에서도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는 스킬을 키울 수 있습니다. 피드백 주고받기. 서로의 감정 표현에 대해 솔직하게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개선점을 찾아보세요. 감정이 격해진 순간에도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하고 공감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내가 양말을 제대로 안 벗어놓아서 기분이 안 좋았다고 말하면 그렇구나. 양말을 내가 또 제대로 안 벗어놓았네. 그런데 앞으로 더 신경 써볼게 라고 상대방과 공감한 후 간단한 한마디가 관계를 부드럽게 만드는 큰 역할을 하죠. 7. 결론 성숙한 감정 표현과 끊임없는 성장. 정리하자면 화를 다루는 것은 단순히 참거나 폭발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올바른 소통, 그리고 일상의 작은 실천들이 모여 이루어지는 멋진 성장의 여정입니다. 억울하거나 불합리한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되 아이 화법과 공감의 태도를 잊지 말아야 해요. 저 역시 때때로 감정 폭발을 경험하지만 그 경험들이 저를 더 나은 소통의 길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감정을 다루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건강한 관계 형성에 기여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모두 서로를 이해하며 작은 변화와 꾸준한 노력으로 더 성숙한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이 겪었던 감정관리 사례나 소통 팁을 공유해주시면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코난 책 읽고였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